여러분 잠시만요. 손에 들고 계신 휴대폰을 아니면 리모컨을 잠시 내려놓아 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길게 숨을 내쉬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단둘이 마주 앉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있는 이 세상에서 굳이 이 화면 앞에 멈춰 서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가슴 깊은 곳에 풀리지 않은 매듭 하나가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잔고가 점점 얇아지는 느낌, 분명히 2배로 일하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절반도 안 되는 그 답답함,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 걱정인 그런 날들, 자식들 학비, 부모님 약값, 매달 빠져나가는 공과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다가오는 2026년이 이상하게 무겁다고 병원연 붉은 말의 해, 사주를 봐주는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해는 운이 크게 움직이는 해라고, 누군가에게는 큰 복이 쏟아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미뤄둔 애군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해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에 서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집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문 하나가 열려 있을 뿐입니다. 그 문으로 재물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우리가 매일 지나치면서도 알아채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 500원짜리 동전 1개를 집안에 단 한 곳에 두는 비밀입니다. 5군데도 아니고 10군데도 아니에요. 오직 한 곳입니다. 많으면 흐려지고 진짜는 늘 적은 법이지요. 이 동전 하나를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된 시간에, 제대로 된 마음으로 두면 그것이 바로 2026년 여러분 가정의 가장 강력한 액마기가 됩니다. 산대를 따라다니던 가난의 흐름을 끊어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부터 막혀있던 재물의 물길을 다시 트여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단 한 곳, 한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둘째, 2026년 청기에 맞춰 동전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시간과 의식. 셋째,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재물을 세게 만들고 있는 4가지 금기. 부디 20분만 저와 함께 앉아주세요. 이 20분이 여러분 가정의 다음 2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곧바로 그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500원 동전인지 그 까닭부터 함께 들여다보고 싶어요. 까닭을 알아야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야 효험이 따라옵니다.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은 진짜 풍수가 아닙니다. 500원 동전 안에는 4가지 신령한 기운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은 신선의 새이지요. 천년을 산다는 영물입니다. 한국의 모든 동전과 지폐 가운데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학을 새겨 넣은 것은 오직 500원 동전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동전을 손에 쥐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학의 날개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앉아서 쉬는 모습이 아니라 솟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운의 상승을 뜻하는 것이지요. 옛 어른들이 이 도안을 고르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전의 둥근 모양입니다. 닫힌 원, 끊어지지 않는 선, 이것은 순환을 뜻합니다. 돈이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열을 내보내면 백이 되어 돌아오는 그 이치이지요. 풍수에서는 이를 회귀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동전의 재질입니다. 구리와 니켈을 섞어 만든 단단한 금속이지요. 풍수에서 말하는 금기, 즉 쇠의 기운입니다. 오행의 이치로 보면 쇠는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란 흉한 기운을 베어내고 동시에 물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물은 곧 재물을 뜻하지요. 더구나 2026년 병5년은 불의 기운이 너무나 강한 해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쇠의 기운이 반드시 있어야 균형이 잡혀요. 이것은 정말 아는 분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동전에 새겨진 숫자 500입니다. 동양의 옛 가르침에서 5이라는 숫자는 중심의 숫자, 황제의 숫자입니다. 오행, 오방 모두 5에서 시작하지요. 그리고 5 뒤에 붙은 2개의 0은 무한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500이라는 숫자는 중심에 무한이 더해진 형상, 우리 집을 한가운데에 두고 끝없는 재기를 끌어모은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100원 동전은 안 됩니까? 1000원짜리 지폐는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100원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장군의 기운이지요. 큰 뜻을 품은 정치가나 무인에게는 어울리지만 가정의 안온한 살림살이에는 너무 강합니다. 1000원짜리 지폐는 종이입니다. 쇠의 기운이 없어요. 오직 500원 동전만이 학의 연기, 둥근 순환, 쇠의 기운, 중심의 숫자, 이 4가지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자리를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허리를 고추 세우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주세요. 그 자리는 바로 냉장고 위 가장 안쪽 모서리입니다. 조금 놀라셨지요? 왜 현관이 아닐까? 왜 서랍 속이 아닐까? 왜 지갑이 아닐까? 다른 채널에서는 절대 이 자리를 알려드리지 않아요. 저는 이제부터 왜 하필 냉장고인지, 왜 위인지, 왜 안쪽 모서리인지를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냉장고일까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절에는 집안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자리가 쌀독이었습니다. 쌀이 곧 재산이고 목숨이었으니까요. 쌀독에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고 쌀독을 비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요. 그 쌀독의 자리를 오늘날 무엇이 대신하고 있을까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온 가족의 먹을 것이 모이는 자리, 현대의 식록 자리이지요. 게다가 냉장고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흐르는 기운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집안의 다른 어떤 자리와도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500원 동전을 그곳에 둔다는 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기운의 흐름 속에 그 동전을 맡긴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왜 냉장고 위일까요? 안에 두면 안 되는 걸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냉장고 안은 차가운 기운이 너무 강해서 동전의 쇠 기운이 응결되어 굳어버립니다. 죽은 쇠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냉장고 밑에 두는 것도 안 됩니다. 밑은 천한 자리, 스스로 재물의 기운을 낮추는 행동이에요. 오직 냉장고 위가 천반, 곧 하늘의 자리입니다. 냉장고 뒤쪽 압축기에서 따뜻한 열기가 끊임없이 올라와 동전을 데워줍니다. 쇠가 불에 단련되어 살아있는 쇠로 거듭나는 자리이지요. 마지막으로 왜 가장 안쪽 모서리, 그것도 벽에 가까운 곳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물은 숨어 있어야 자랍니다.
누구의 눈에나 잘 보이는 자리에 동전을 놓으면 그 기운이 흩어져 사방으로 새어나가요. 닭이 알을 품을 때도 어두운 둥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안쪽 모서리, 벽에 바짝 붙은 그 자리야말로 재물을 품는 비장의 자리입니다. 방향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냉장고 앞에 서서 냉장고를 마주 보세요. 그 상태에서 동전을 놓을 자리는 안쪽 가장 깊숙한 곳 왼쪽 모서리입니다. 왼쪽이 바로 청령의 자리, 재물과 귀인을 다스리는 방향이에요. 오른쪽은 백호의 자리로 시비와 다툼이 따르는 방향이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놓을 때 학이 그려진 면이 반드시 하늘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학이 위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어야 운도 위로 솟아오릅니다. 거꾸로 놓으면 운이 거꾸로 떨어져요. 이것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전을 그저 올려놓기만 하는 것과 그 동전의 기운을 진짜로 깨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2026년 액마기 의식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새로 발행된 500원 동전이 있다면 가장 좋고 없다면 옛날 동전을 깨끗이 닦아서 쓰셔도 됩니다. 닦으실 때는 부드러운 천에 묽은 소금물을 살짝 적셔서 닦아주세요. 절대로 치약을 쓰지 마세요. 치약은 동전 표면을 미세하게 긁어내서 학의 무늬를 손상시키고 연기를 해칩니다. 그 다음 한지, 즉 우리 전통 한지가 가장 좋고 없으시면 깨끗한 흰종이라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동전 아래에 깔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맑은 물 한 잔을 그 곁에 놓아 주십시오.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쇠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이어주는 매개입니다. 이제 시간입니다. 2026년 병오년에 동전을 놓을 황금 같은 세 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춘입니다. 2026년 2월 4일 새벽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하늘과 땅이 새 운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동전을 놓으면 갓 태어난 새 기운 속에 그 동전이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둘째는 음력 설날 아침입니다. 새벽 7시 이전, 집안의 누구도 그해 처음으로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놓으셔야 해요. 셋째, 만약 이 두 시점을 이미 놓치셨다면 음력 매달 초하루 새벽 묘시, 그러니까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시점들이 아직 멀리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놓으세요. 우주는 정성이라는 마음을 늘 받아줍니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법이 없어요. 동전을 내려놓는 그 순간 오른손을 동전 위에 가만히 얹고 침대의 가슴에 대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3번 천천히 외워주십시오. 하늘이시여, 이 작은 동전 하나에 우리 집의 가난을 끊어주시고 2026년 새복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족 건강하게, 마음 평안하게, 살림이 풍요롭게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 가피로 모든 애군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짧은 발언을 진심으로 3번 외우는 그 순간 동전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늘 사이에 놓인 작은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전을 잘 놓아두어도 집안에 다음 4가지가 남아있으면 그 동전도 힘을 잃습니다. 저는 이 4가지 금기를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금기는 어지러운 냉장고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누런 비닐봉지, 한쪽이 찌그러진 플라스틱 통이 가득 들어찬 냉장고,
이것은 식록의 자리에 재물이 썩어가는 모습입니다. 동전을 올리기 전에 안과 밖을 모두 깨끗이 비우고 닦아주세요. 이 일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금기는 냉장고 위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일이에요. 라면 봉지, 과자 상자, 비닐봉지, 광고 전단지 이런 것들이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창고가 아니라 재물이 모이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오직 500원 동전 하나, 한지 한 장, 맑은 물 한 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세 번째 금기는 지갑을 함부로 다루는 일입니다. 바닥에 던져둔 지갑, 소파에 아무렇게나 처박힌 바지 주머니 속의 지갑, 지갑은 여러분의 작은 금고예요. 그것을 바닥에 두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지갑을 정해진 자리에 놓아주세요. 그 자리는 허리띠 높이보다 위, 무릎보다 절대로 낮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금기는 거울의 위치예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있거나 냉장고 정면에 거울이 비추는 집이 있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되돌려 보내는 물건이지요.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그대로 밀어내고 동전이 모은 재기도 다시 밖으로 반사시켜 버립니다. 만약 그런 거울이 있다면 오늘 밤 천을 덮으시거나 방향을 돌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의 본질은 신성하게 격이 높여진 일상의 질서일 뿐이에요. 냉장고가 깨끗하면 음식이 상하지 않고, 음식이 상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프지 않고, 가족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비가 들지 않습니다. 지갑이 제자리에 있으면 잔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상 속의 수행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동전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솔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저는 부적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길을 함께 찾아가는 한 사람의 도반일 뿐입니다. 500원 동전은 재물의 근원이 아닙니다. 재물의 진짜 근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동전은 그저 매개입니다. 전기를 전하는 전선과 같은 것이지요. 전선은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전선이 없으면 전기는 전구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고 동전을 정성껏 올려놓은 다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실 거예요. 한 주가 지나도 변화가 없고 두 주가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시고 결국 동전을 치워버리실 겁니다. 그것은 동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전선은 깔아두었지만 아직 전원을 켜지 않은 것뿐이지요. 그 전원은 무엇으로 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성철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싶어요.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 토해내신 그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오늘 우리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은 돈입니다. 돈은 우리의 적도 아니고 신령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적으로 여기시면, 다시 말해 돈을 두려워하고 부자를 미워하시면 돈은 여러분 곁에 오지 않아요. 반대로 돈을 신처럼 떠받들어 탐하고 집착하시면 돈은 여러분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돈을 그저 돈으로 보실 때, 자연스러운 흐름의 한 줄기로 보실 때 돈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고요함이 바로 그 낮은 곳이에요. 성철 스님께서는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구하러 와도 결국 그 자리에 본래 있는 것을 보라고 하셨지요. 우리 집에 본래 흐르고 있는 재물의 기운, 우리 마음에 본래 있는 평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바깥에서만 구하니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500원 동전을 냉장고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용한 다짐입니다. 나는 재물의 흐름을 존중합니다. 나는 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집과 내 마음 한구석을 깨끗이 비워두어 그 흐름이 잠시 머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자리에 닿을 때 동전은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물은 단지 돈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아요. 건강으로 옵니다. 효성스러운 자식으로 옵니다. 깊은 잠으로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렇게 곱게 보이는 그 마음으로 옵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 진짜 풍요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면 동전을 정확히 그 자리에 두고 4가지 금기를 정리하시고 마음을 고요히 지키신다면 2026년 병오년은 여러분 가정이 한 문턱을 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동전이 마법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이런 작은 일을 정성으로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미 큰 운을 받을 준비가 끝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꼭 하셔야 할 3가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분 동안 흐른 이야기 속에서 잠시 잊으셨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에는 냉장고 안과 위를 깨끗이 비우고 닦아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 잡동사니 모두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내일 새벽 5시에 또는 앞서 말씀드린 황금 같은 그 시점에 깨끗이 닦은 500원 동전을 냉장고 위 가장 안쪽 왼쪽 모서리에 하기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한지 한 장과 맑은 물 한 잔도 함께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그 발언을 3번 진심으로 외워주십시오. 우리말로 하셔도 좋고 마음의 모국어로 하셔도 좋습니다. 정성에는 언어가 따로 없으니까요. 여러분,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운은 사람이 만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동전 하나는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맹세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재물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동전 한 챔, 쌀 한 톨, 시간 한순간을 모두 귀하게 여기겠다. 이 맹세이지요. 2026년이 정말 코앞입니다. 병오년은 큰 불의 해이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불에 데이고 준비된 사람은 그 불에 따뜻하게 몸을 녹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저는 2 손을 모으고 마지막 발언을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가피로 우리 가족 평안하소서. 2026년 새복이 강물처럼 흐르소서. 가난은 끊어지고 사랑은 깊어지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짧게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가장 끊어내고 싶으신 가난 또는 가장 물리치고 싶으신 애군 한 가지.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읽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한 줌의 평안이라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의 인연을 이어주는 작은 끈입니다. 오늘 만나신 그 인연을 오래 가져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2026년에 큰 복 받으십시오.